신석기인의 흔적을 우리가 우연히 인류가 이제 이걸 찾아낸 기록이 있습니다. 1991년에 독일 관광객 부부가 알프스의 그 피나일봉이라는 데를 등반을 하다가 우연히 얼음 속에 상체가 드러나 있는 미이라를 발견했습니다. 이 미이라는 물론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아가지고 과거에 빙하 시대의 얼음 미이라가 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독일인이었는데 이 지역은 이태리 지역인데 독일 사람이었어요. 헬무트 지몬이라는 사람하고 그 부인 에리카라는 사람이 해발 3,200에서 그 계곡 이름이 웨치 계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웨치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을 이제 드러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아이스맨 이제 냉동인간, 빙하기에 갑자기 냉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이 미이라 옆에 이 사람이 쓰던 소장품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현대인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5,300년 전에 석기시대인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 DNA를 뽑아내서 분석해 보니까 유럽인의 조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소장품이에요. 이 미이라 옆에서 발견된 거. 그래서 이런 게 현대인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석기 시대 유품들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마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미이라를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왼쪽 어깨에 깊이 박힌 돌 화살촉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랑 싸우다가 화살이 박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아까 칼 같은 거 있었죠, 여기 칼 이런 거 화살촉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서로 다른 4명의 피가 묻어져 있어요. 거기 있는 DNA를 요새 과학이 좋아져서 그 DNA를 다 혈흔 검사를 해보니까 4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대4로 싸웠는지 뭐 여러 사람에게 전쟁을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깨에 박히는 화살촉 등이 치명적인 죽음의 원인 이런 것으로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미이라에 이제 살을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정하는 인물도예요. 추정한 거고. 그리고 내장에서 빵, 채소, 사슴고기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완전 소화가 되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얼음에 덮여서 이게 보존이 된 거예요. 5,3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복원이 됐는데 심지어서는 성대까지 복원을 해서 이 사람의 목소리도 지금 복원이 가능하대요. 과학기술이 좀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선사시대의 인류를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많은 고고인류학 책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연구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단층 촬영을 해서 성대도 복원하고 엑스선 촬영해서 이제 하고 근데 재밌는 게 이 위 속에 있는 위장을 촬영을 했더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이제 위염 우리가 헬리코박터 한국 사람이 뭐 60-70%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 병균이 나왔는데 이게 아프리카형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주로 아프리카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인에게서 갖고 있는 거하고 유사한 게 발견됐대요. 이 헬리코박터 대장균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인종이겠다. 이태리니까 이태리에서 발견됐으니까 알프스산 근처니까 근데 이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이제 발전되면서 인류의 뿌리가 이제 점점 밝혀지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선사시대에 싸움도 많았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 문명이 발전되기 전에는 참 유토피아 같이 아름다웠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티븐 핑거라고 하는 심리학자이면서 인지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아까 내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인류 역사를 얘기하면서 빌 게이츠가 자기가 평생 읽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지금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다. 과거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죠. 또 고고 인류학에 대해서 아주 그 흥행에 성공한 책이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인데, 유발 하라리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인가 이스라엘의 고고 역사학자면서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을 정말 대박 났어요, 대박. 내가 이 책 한국에서 번역된 지 2달 있다가 샀는데 그 26세인가 그렇더라고. 야, 2달 있다가 샀는데 뭐 이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사피엔스 책을 읽어보면 10만 년 전에 이미 지구에는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호모 일렉투스라든지 최소한 6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지금까지 살아남으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된 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보다 네안데르탈인이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체격 조건이 훨씬 좋았대요. 근데 왜 네안데르탈인이 전멸을 했고 호모 사피엔스는 생존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우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릴라나 침팬지나 이렇게 무리를 이어서 살잖아요. 혹성 탈출 그건 가짜입니다. 혹성 탈출을 상상하지 마세요. 이 50마리가 넘으면 질서가 안 잡힌대요. 50마리 이해할 때는 나름 질서가 잡힌대요. 거기도 보스가 있고 가장 힘센 순놈을 중심해서 질서가 잡히는데 50마리가 넘어가면 질서가 안 잡힌대요. 예를 들어서 50마리 이하인 침팬지 떼한테 바나나를 한 트럭 갖다 주면 싸움이 안 일어난대. 근데 한 100마리 정도 모여있는 데다 바나나를 갖다가 한 트럭 갖다 주면 지네들끼리 싸우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50마리가 기준이래요. 왜 그럴까? 아마 네안데르탈인도 그랬을 거다, 이제 이렇게 봐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50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단순히 혈연 가지고 가능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논리를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종교의 발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 조상의 발명, 종교의 발명 때문에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난 이 사람의 학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읽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리고 이 사람 책에 보면 아까 그 1991년에 외치가 발견됐잖아요. 그 이후에 고고인류학 분야에서 나타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전부 집대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단순히 상상의 책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미 그 이전까지밖에 기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그 이후에 지금까지 30-4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들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히트를 친 거예요. 이 안에 보면 수많은 레퍼런스와 연구 논문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싹 잘 꿰어 맞춰놨어. 그래서 이게 보면 혹해요. 나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업혁명 그런 건 최대의 사기다, 안 믿는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사람의 학설을 인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요새 세상적으로 히트치는 고고 인류학적 서적들이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음 나온 책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호모데우스는 뭐냐면, 데우스,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발명을 해서 지구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학설, 사피엔스의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신성 모독이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런데 호모데우스의 주제는 뭐냐면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이에요. 부제가. 호모데우스라는 말의 뜻은 그거예요. 뭐냐? 인간이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되고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인간을 창조한 존재잖아요. 우리 영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신을 유전자 조작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유전자 공학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인간은 망한다. 그래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끝났다는 거지.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을 바꾸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인간을 만들어니까 그건 새로운 종자잖아. 유전자 조작으로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인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제 호모사피엔스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그리고 새로운 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사이보그가 이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작돼서 인간 스스로 신이 됨으로써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이제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은 이 사람만 얘기한 건 아니고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이 사람이 특이점이 없다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했어요. 2045년 정도 되면 인간은 불멸의 시대에 들어간다. 무슨 공상과학 얘기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The Singularity라는 책이에요. 한국 책으로는 특이점이 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 특이점이 뭐냐면 인간은 점점 부품 갈아 끼고 사이보그처럼 돼가 로봇은 이제 점점 인간처럼 발전해. AI 이번에 바둑 AI 같은 게 발전하면서 이제 이 로봇은 점점 사람처럼 돼가. 그래서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게 어느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 어느 시점에 만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사이보그 시대고 아까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이고 그 시점을 이 사람은 2045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뭐 그냥 공상과학 얘기다 무슨 영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타임즈에 보도된 거고요. 나사 미국의 미우주항공국 나사하고 구글하고 같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이 어떤 첨단 과학기술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그 대학원 이름이 바로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예요. 그리고 초대 총장으로 이 사람을 초대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산호세 그 실리콘밸리 하고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가다 보면 그 옆에 나사가 있거든요. 나사의 그 안에 있어요, 이 학교가. 그래서 내가 여기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못 들어가. 그래서 내가 못 갔어요. 이 안에 이 대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습이고 이 대학 정문이에요. 안 믿을까 봐 내가 홈페이지까지 퍼왔어. 홈페이지에 보면 다 이런 거 나와요.